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전홍준을 때려놓고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를 단 한마디도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데 너무 네. 억울하잖아요. 기자쇼 안지용입니다. 피프티피프티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5인조로 재편된 후에 다시 한번 기적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여전히 TV 출연은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왜냐면 TV 순위 프로그램이 한 1시간 남짓 방송이 되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나오고 싶어하는 팀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티스트의 인지도와 힘, 그리고 매니지먼트의 파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피프티피프티를 보니까 26일 엠넷 M 카운트다운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7일 뮤직뱅크, 그리고 28일 MBC 쇼 음악중심, 여기에 SBS 인기가요, 목금토일이죠. 이 4개를 다 출연하면 한 바퀴를 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피프티피프티 SBS 인기가요에만 출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죠? 안 나간 것일지 못 나간 것일지. 안 나간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이 하고 싶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SBS에 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어트랙트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을 한 건데, 못 나간다, 이거는 컴백에 맞춰서 어트랙트에서 페이스 미팅이라고 해요. 직접 이 제작진과 미팅을 가졌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자, 과연 안 나간 것인지 못 나간 것인지, 그 진실은 무엇인지 전홍준 대표에게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침묵을 지키거나 말을 아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전 대표의 소신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일단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SBS 인기가요는 예능과 교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네. 우리 회사와 인간 전홍준에 대해서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방심위에서 작년에 최다 민원 접수가 돼서 경고 조치까지 받았는데, 네. 그리고 제가 민사 형사상으로 고소를 해놨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나도 답답하게 생각은 하지만 언젠가 법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 전홍준을 때려놓고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를 단 한마디도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데 너무 네. 억울하잖아요. 네. 그렇게 힘이 있는 집단이라고, 방송국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SBS 인기가요를 나간다? 그거는 너무 자존심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네. 그거는 불가, 네. 절대 불가. 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주위에서. 예능하고 교양하고 다른데 홍보 차원에서 나가면 어떠냐. 아니, 저는 홍보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의 자존심을 뭉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떨 때는 돈보다도 명예나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자, 인간 전홍준, 그리고 어트랙트에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SBS 인기가요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는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 심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출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전 대표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프로그램이라도 더 나가서 알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전 대표는 상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인기가요 제작진이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고 싶다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나가게 된다? 이게 뭘까요? 피프티와 어트랙트를 그동안 응원해준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동안 그것이 하고 싶다의 그 방송에 대해서 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성토를 하는 어트랙트와 피프티를 지지를 해줬는데, 이런 상황이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옳다구나, 컴백했다, 이제 나가자 라고 해서 인기가요와 손을 잡는 게 전 대표 입장에선 진정성이 없게 느껴졌다는 거죠. 이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시죠.
상식적인 네. 사과와 행동이 있지 않는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아예 뭐 저는 미안하지만 네. SBS 방송국에 CD도 안 갖다 줬어요. 매니저 통해서 SBS는 CD도 갖다 주지 마라. 공식적인 어떤 사과가 있지 않는 이상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죽다가 살아나는데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안 기자님.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하나는 경제적인 죽음이 있어. 네. 나를 경제적인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인데 네. 워너뮤직 코리아, 안성일, 백진실, 그 다음에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작년 8월 19일 날인가 방송이 됐어요. 네. 만약에 그게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오 전홍준 나쁜 놈 만약에 그랬으면은 재판부에서 인용이 됐어. 그러면 얘네들은 활동하는 거예요. 나는 네. 뺏기고 네. 본안소송 가서 따져라.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데 본안소송 1년 2년 걸리는데 그동안 얘네들은 활동하고 외국 나가고 나는 회사 망하고 변호사 비용도 없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나를 경제적인 죽음으로 몰고 갔던 큰 세 집단 중에 하나예요. 워너뮤직 네. 코리아, 네. 더 기버스, 안성일, 백진실, 기버스, 그 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자, 이쯤 돼서 전 또 하나 궁금해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중징계를 의결을 했어요. 이 이야기인즉 이 방송이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라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3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쯤 되면은 제작진이 어트랙트나 전 대표에게 한 번쯤은 사과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없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방심위에서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네. 그 후에도 그할 측에서는 어떠한 뭐 연락이라든지 입장 표명이 없었나요, 어트랙트에?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30년 방송계에 있다 보니까 가요계에 있다 보니까 아는 PD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와요. 네.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하려고 내지는 오해를 풀려고 아니면 어떤 좋은 자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네. 비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하지 말고 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지 나도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또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가만히 있는 나를 난도질을 해놓고 무슨 소리냐. 그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공식적인 네. 사과와 거기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해줄 것인지를 해놓고 대화를 하자.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상황이죠. 담당 PD나 CP는 내가 고소까지 했어요. 요번에는 민사 형사까지 했다고. 네. 그래도 꿈쩍을 안 해. 저렇게 한치의 뒷걸음질도 안 하는 저런 현상을 보고요. 저런 집단을 보고 야,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을까. 화병으로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네. 진짜 그럴 것 같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돈도 없고 어디다가 알릴 수도 없고 증거도 없고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피프티피프티가 SBS 인기가요에 출연을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똑같은 맥락으로 그할 측은 사과를 안 한 것일까요? 못 한 것일까요? 근데 전 대표는 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방심위의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사과를 할 만도 한데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 사과 한마디 없이는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게 전 대표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템퍼링이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 물론 템퍼링이라는 게 아직까지 법적으로 어떠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전 대표는 분명 이런 일이 있었다고 현재까지도 굳게 믿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렇게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난 프로그램이면 우리가 잘못 취재했다라고 어트랙트에 사과를 하면 그게 사회가 화합이 되고 또 상처받은 사람 치료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뻔뻔하잖아. 사람 때려놓고
나는 왜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이럴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사과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달라. 네. 못하는 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나는 그 의미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기자님 이래.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하고 싶어요. 네. 남들이 나를 말릴지도 몰라. 야, 홍준아,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절대로, 내가 그랬잖아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네.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 음. 나는 내가 할 일은,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이 일을 누군가는 꼭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이런 템퍼링 사건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어트랙트와 전 대표는 여전히 그것이 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SBS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인 상황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바라보는 인기가요 제작진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가 이 부분 역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인기가요 측은 컴백한 피프티피프티를 출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피프티피프티의 지금 화제성도 있지만 SBS 내부의 일원으로서 그알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도리 차원에서라도 저는 더욱더 출연시키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전 대표 입장에서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거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전 대표가 이미 그것이 하고 싶다 제작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근데 그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는 과연 그 고소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역시 확인 후에 또 여러분께 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